예, 오늘 곤덱TV는 2019년 The Future of Work, 일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리는 워크숍에 왔습니다. 네, IDC가 주관하고 윈도우 10 대리에서 스폰서하는 2019년 Future of Work. 커피 한 잔 주세요. 고기도 몇 개 담고. 아직 좀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꼭 듣고 싶은 사람들은 많았겠죠. 퓨처 오브 워크, 미래의 업무를 주제로 진행되는 금일 세미나는 인재 확보 및 유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업무 공간 혁신,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협업 공간의 개발 등 업무 혁신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도전과 과제 및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 한국 IDC 한은선 전무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한은선 전무를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 IDC에서 리서치 총괄하고 있는 한은선입니다. 네, 사실 이번 주에 막 이렇게 그 기온이 자꾸 내려가고 이래서 저희 이번 행사 이렇게 또 열심히 막 그 준비했는데 참석하시는 분들 조금 거기에 영향받으시면 어떠나 막 이랬는데 기우였습니다. 네, 퓨처 오브 워크, 미래의 업무라는 이런 주제를 갖고 오늘 세미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이 리서치 회사들, IT 리서치 회사들은 지금 11월, 12월이 굉장히 또 빠르게 돌아가고 좀 급하게 진행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업무 꼭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년도 시장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들을 시장에 계속 이렇게 던지는 거죠. 뭐 10대 전망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IDC도 글로벌하게 보면은 지금 뭐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한 대략 2주 정도 후에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10대 전망 이런 발표 행사 같은 것도 진행하게 되는데요. IDC가 지금 보면은 대략 뭐 지난 한 50년 이상 그렇게 봤을 때 IT 시장에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을 갖고 시장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분석을 하고 이 시장의 성장 전망이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 한 4, 5년 사이에는 사실 IDC가 발표하는 굉장히 많은 리서치 데이터도 그렇고 시장에 대한 전망도 그렇고 이런 디지털 혁신이라는 영역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저희한테 굉장히 익숙한 이런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어떤 텀 자체를 두고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많은 기술이라든가 모델의 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IDC에서 이제 리서치를 많이 수행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성숙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최근에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숙도를 이야기할 때 미래 엔터프라이즈, 퓨처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런 비전텀 같은 것들을 제시하면서 시장에 이제 이런 로드맵을 갖고 이런 전략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런 리서치 결과들을 좀 많이 내놓고 있고요. 크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미래 엔터프라이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한 5가지 정도의 영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마 오늘 뭐 펜세션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도 그 안에 논의에서도 이렇게 아마 조금 힌트를 얻으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기업의 컬처, 어떤 이런 혁신이라는 것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 중에 이런 컬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리더십이 같이 결합이 되는 문화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디지털 혁신이라는 게 결국은 고객한테 굉장히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과 어떻게 공감하느냐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미래의 고객, 커스터머라는 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기업이 어떻게 통찰력을 갖고 가느냐. 그래서 퓨처 인텔리전스라고 IDC가 이야기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기업의 운영인데요. 얼마만큼 그 탄력성, 레질리언스를 갖고 가느냐. 그래서 미래의 어떤 운영 모델이라는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영역이 결국은 저희가 말하는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업무의 환경, 업무의 모델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의 퓨처 오브 워크, 미래의 업무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게 IDC가 이야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5가지의 그 미래 엔터프라이즈의 중요 영역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결국은 디지털 혁신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뭐 고객을 중심에 두고 여러 가지 혁신의 기술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업무의 그 모델 또는 업무의 자원들을 적절히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고 갈 수 있게 해주느냐 여기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꼭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IDC의 권상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신 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이제 퓨처 워크이라고 해서 미래 업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어떤 디지털 혁신 기술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 이런 식으로 디지털에 대해서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결국 이러한 어떤 디지털들이 많은 것을 좀 더 민첩하게 바꾸고요, 다이나믹해지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가치가 창출되고, 또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많은 어떤 그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일을 하는 어떤 방식, 업무를 하는 방식에도 분명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업무 혁신은 우리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해야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업무 혁신을 가져올 어떤 지향점이 무엇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을 좀 조사해 본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적어도 한 이제 46%의 조직들이 지금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이제 한 몇 년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어떤 그 전략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어떤 조직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 기술적인 부분, 또는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좀 바꿔볼게요. 디지털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조직들이 그 이런 어떤 그 인게이지 모델, 비즈니스의 어떤 그 참여 모델들이 많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디지털의 혁신 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한 서너 가지 정도를 조금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매직 브릭스를 가지고 부동산 쪽에 이제 그 이런 거를 하는 회사고요. 기존에 이제 부동산 업을 한다는 거는 결국 이제 저희가 이제 소비자 쪽에서 봤을 때는 그 건물을 가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보고 이래야 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 기술을 이제 VR을 사용해가지고 직접 가지 않더라도 뭐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외부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떤 부동산 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신 기술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는 방법이 좀 많이 바뀌어 있다, 업무가 좀 많이 바뀌어 있다라고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SATS라고 해서 싱가포르에는 이제 그 공항에서 카르고를 이렇게 그 로지스틱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경우에도 이제 그 AR이라고 전환시에 담겨져 있는 스마트 글래스를 이제 직원들이 착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이 그 물품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오류가 없는지 그런 걸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업무의 어떤 그 효율성도 많이 높이고, 그리고 오류도 줄이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 국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AI 챗봇들이 많이 그 도입이 되고 있고, 이런 업무 현장에서 일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AI라는 신기술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업무도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업무가 이렇게 그 디지털 혁신 기술이 들어오면서 바뀌고 있다는 거는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단순히 이제 업무가 이제 들어오니까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바뀌는 시장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제 조사해 봤을 때는 좀 많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 혁신에 대해서 뭐 어떤 인식도 거의 없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이라든지 펀딩이라든지 지원이라는 게 거의 없는 상태고요. 레벨 2의 경우는 이제 그 뭐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 어떤 연수생 정도에 관계될 것 같은데, 업무 혁신하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인지하고 계세요. 하지만 정사적인 전략이라든지 또는 그 이니셔티브라든지 모든 게 단절되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화가 되고 있고,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업무에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레벨 1하고 레벨 2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한 63%, 단체적 조사한 이제 자료고요. 63% 정도로 잘 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기술이 들어가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레벨 5로 봤을 때는 이제 최적화의 단계인데, 이쪽에는 이제 업무 혁신을 함으로써 좀 더 민첩해지고 유용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배울 수 있고 변화돼가지고 결국 업무 혁신이라는 것이 기업의 어떤 절대적인 경쟁 우위 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업무 혁신인데, 실제적으로 옵티마이즈 된 단계는 거의 2%에 불과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반드시 일을 하는 어떤 방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기술 이외에 분명히 한 3가지 정도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컨슈머라이제이션, 개인화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어떤 그 세대들, 밀레니얼이라든지 Z세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업무 현장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통 제가 개인화라고 하게 되면 자기들이 익숙하게 쓰고 있는 어떤 기기라든지 어플이라든지 또는 그런 서비스나 솔루션을 직업 현장에서 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상황이 하고 있는가,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세대가 같이 일하는 거는, 다양한 세대가 같이 일하는 거는 이미 현재로 다가와 있습니다. 하루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환경이 바뀐다. 이제 이 말은 결국 지금 많은 비즈니스들이 이제 온라인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어떤 그 나라의 그 국경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어떤 경계를 좀 허물고 비즈니스를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우리의 업무는 여기에 맞춰서 잘 세팅이 되어 있는가, 그런 걸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내재 있는 사람이 있다. 결국 업무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그 중심에 있어야 되겠다. 사람 중심의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구 통계학적인 자료를 보시면 뭐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AP 지역 노동력의 적어도 이제 절반 이상, 바로 내년이죠. 2020년. 내년이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 사회입니다. 네,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기술에 되게 능한 세대와 그리고 좀 기술에 대해서 그렇게 능하지 않은 세대들이 같이 일을 하게 되고 협업이 중요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문화적인 갈등, 뭐 현재 시장에서 어떤 문화 정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직원들의 관점에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협업을 많이 하고 해야 된다. 이제 이건데 두 번째 보시면 자료는 이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한 17,000개 정도의 글로벌리 17,000개 정도의 어떤 코워킹 스페이스 공유 사무실이 있고 2021년이 되면 이제 43,000개까지 늘어날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많이 어떤 협업의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은 이제 일하는 방식조차도 어떤 그 직무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프로젝트 기반으로 일하게 되고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맞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일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흔히 많이 말씀하시는 어떤 팀 오브 팀이 생성된다 또는 슈퍼팀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어떤 일을 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는 거죠. 인력을 본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인건비 절감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가 어떤 경쟁 우위의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지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여러 가지 직원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크게 본다면 뭐 요즘에는 어떤 그 직원의 경험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고요. 동시에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돼야 된다. 혁신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결국 업무를 혁신한다는 것은 이제 그 기술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팩터는 맞는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중심에는 사람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델 테크놀로지스에서 클라이언트 솔루션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박상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ITC에서 발표하신 그 SOW 중에서 이제 3W가 있었죠. 워크플레이스, 워크포스, 그리고 그 워크컬처.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워크포스, 그러니까 우리 기업 사용자에 관한 내용이고요. 델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돼서 4대 필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클라이언트 솔루션 관련돼서는 워크포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제 저희가 칭하고 있고 이것을 한국말로 굳이 이제 바꾸자면 업무 환경 혁신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그 기술이 발달하고 업무 그 환경이 바뀌면서 사용자들의 이제 업무 형태도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사용자들의 업무 유형별로 어떠한 최적의 클라이언트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환경 변화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저희 그 업무 방식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기술은 한 5년마다 10배 이상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음에 AR, VR, 스마트 오피스 그리고 IoT 등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특히 신기술들은 그 발전 속도가 더욱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0년대 중반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한때 태블릿이 막 시장에 많이 보급이 되면서 PC가 사라질 거라는 일부러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뭐 IDC 통계를 보더라도 저희가 아직 그 PC는 우리 기업 사용자들의 업무에 아주 중요한 그 중심으로 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